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지은, 28살입니다. 3년 전 지은 씨는 재벌가의 장남 한준혁 씨와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은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지은 씨의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것. 청소부 딸이 감히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은 지은 씨와 어머니를 끊임없이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우리 엄마는 절 혼자 키우시느라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의 70번째 생일, 많은 하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은 씨의 어머니 김명숙 여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연극 장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행운이 같이 하실 겁니다. 3년 전 지은 씨와 준혁 씨의 결혼. 두 사람은 대학 선배 후배로 만났어요. 준혁 씨는 지은 씨의 밝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죠. 지은아,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지은 씨도 준혁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 집안은 달랐어요. 준혁 씨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재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죠. 결혼 전 첫 인사를 가던 날, 아들, 그의 집안이 어떻다고 했지? 어머니, 지은이 어머니께서 혼자 딸을 키우셨어요. 혼자 키웠다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게 청소 일을 하세요. 뭐, 청소부 딸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온다고?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이혜진 여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지은 씨와 어머니를 만났지만 첫 만남부터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지은 씨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김명숙 여사도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 김명숙입니다. 네, 앉으세요. 딸아이가 준혁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지은 씨 아버님은 안 오셨나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명숙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군요. 준혁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준혁 씨와 어머니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청소부 딸이랑 결혼? 말도 안 돼. 어머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게 문제야.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어머니, 저는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결국 준혁 씨의 고집으로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냉대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어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지은 씨 어머니를 구석진 자리에 앉혔습니다. 청소부가 주요 하객석에 앉으면 안 되죠. 명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결혼 후 1년. 어느 날 지은 씨는 어머니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구경하러 오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어요. 지은 씨,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를 우리 집에 부른 거예요? 어머니, 제 엄마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 우리 집에 청소하시는 분이 손님으로 오시면 격이 안 맞잖아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엄마는 알았어요, 알았어. 오시려면 오시라고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조건은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다른 하객들 앞에서 청소부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그냥 친척이라고 하세요. 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은 씨는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5개월이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다음 달이 시아버지 70번째 생일이에요. 큰 잔치를 열 거예요. 네,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회사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그러니까 그날은 지은 씨, 어머니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알잖아요. 격이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엄마, 다음 달에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래? 엄마도 가야겠네. 엄마 그게...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이해해 가지 않을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명숙 여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청소 일하시면서 저 키우시느라... 명숙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 엄마가 청소 일을 하게 된 이유 말이야. 지은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명숙 여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는 달랐어.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의사였어. 지은 씨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사요? 엄마가? 응,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했지. 내과 교수였어.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 일을... 명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빠 때문이야. 내 아빠도 의사였어.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일했지. 사랑했고 결혼했어. 그런데 내가 2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음주운전 차가 아빠를 들이받았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무너졌어. 매일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 아빠 생각만 났거든.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했어. 그리고 너만 키우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내가 크면서 돈이 필요했어. 학비, 생활비. 의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거든. 그래서 선택한 게 청소일이었어. 시간이 자유로워서 너를 돌볼 수 있었거든. 지은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잘 키웠으니까. 하지만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알면 뭐해. 과거는 과거야.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지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아버지 생신에 엄마를 모셔야겠다. 당당하게. 한 달 후 시아버지 한태준 회장의 70번째 생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 예약됐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어요. 회사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까지. 지은 씨는 임신한 몸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 씨에게 속삭였어요. 지은 씨, 어머니 안 오시죠? 어머니, 저는 엄마를 모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어머니, 제 엄마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명숙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랐죠. 지은 씨가 어머니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지은아, 괜찮겠니? 네, 엄마. 당당하게 계세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올케 엄마잖아요. 청소아 씨는 세상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지은 씨가 정말 명숙 여사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7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3명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회장의 대학 동창들이었어요. 태준아, 축하한다. 아, 자네들 와줘서 고맙네. 늦어서 미안하네. 교통이 막혀서 말이야. 새 노신사는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구석 테이블에 명숙 여사를 보았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 친구는 명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김명숙 교수님 아니신가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 여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노신사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정말 김 교수님이시네요. 서울대 의대 김명숙 교수님.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명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 회장도 놀라 명숙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이라고요? 노신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자네 이분을 모르나? 김명숙 교수님이야. 30년 전 서울대 의대 최연소 교수셨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아, 내과 분야에서 전설이셨어. 당시 나이 32세에 교수가 되셨잖아. 우리도 환자였을 때 치료받았었지. 정말 실력이 대단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명숙 여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회장님 며느리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자, 사돈께서 의대 교수셨다고요? 명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노신사가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지금은? 명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2살 때였죠. 그 후 저는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딸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연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회장이 명숙 여사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명숙 여사가 놀라 한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교수님과 따님을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명숙 여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과거를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만은
제 딸만은 제대로 대해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드립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아, 이제 괜찮아. 한 회장이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숙 교수님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그런 분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노신사 중 한 명이 명숙 여사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병원으로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병원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한 몸입니다. 그래도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건 가능하시잖아요? 특강이라도요. 명숙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겠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너도 자랑스러워. 지은아, 잘 참았어. 준혁 씨가 장모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넌 지은이를 사랑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은 씨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명숙 여사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시어머니도 옆에서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돈 손녀 이름을 함께 지으시겠어요? 제가요? 네. 저희가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명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한편 명숙 여사는 서울대 의대에서 특별 강의를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강단에 선 거죠.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명숙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전설이었잖아요. 30년 전 최연소 교수, 명숙 여사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수로서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며 세상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명숙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환자를 먼저 사람으로 보세요. 병이 아니라요.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날 저녁 명숙 여사는 딸의 집을 방문했어요. 지은 씨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가르치니까 새롭더라. 엄마,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명숙 여사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아이에게는 꼭 가르쳐줘. 네. 엄마 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직업이나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가르칠게요. 명숙 여사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던 그녀. 하지만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섰고 청소 일을 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교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로워진 사람이었죠. 지은 씨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당당하고 강인하게. 명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보고 계시죠? 우리 딸 잘 키웠어요. 이제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해, 여보. 고생 많았어요. 명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표정으로 30년 전 남편이 떠나던 그날, 명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청소 일을 하며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딸만 잘 키우면 돼. 내가 아프든 말든 딸만 행복하면 돼. 그게 명숙이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착하고, 강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명숙은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받을 때도 딸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날 연회장에서 한태훈 회장이 무릎 꿇었을 때 명숙은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 들어 후회하며 살았겠구나. 용서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명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죠. 엄마, 차 한잔 하세요. 고맙다. 우리 딸.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청소 일 그만두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 같은 딸 두고 뭐가 더 필요하겠니? 딸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졌습니다. 명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손을 내밀며 웃고 있는 꿈. 잘했어, 명수가. 정말 잘했어. 명숙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행복할게요. 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할게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평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도 있죠. 김명숙 교수. 아니, 그냥 한 사람의 엄마였던 명숙.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명숙이 평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이거나 누군가의 딸일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극장 TV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